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토트넘 허스퍼가 손흥민 선수의 계약 안에 존재하는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하려는 상황에 대해 새로운 주장이 등장했습니다. 영국의 런던 지역 신문 스탠다드에서 토트넘 허스퍼의 담당 기자로 활동 중인 댄 킬패트릭 기자가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의 장기 계약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추진된 일이라는 새로운 내용을 보도한 것인데요. 대체 어떻게 된 상황인지 댄 킬패트릭 기자의 보도를 중심으로 현재 드러난 손흥민 선수의 계약 상황에 대해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스포츠 웹진 디 애슬레틱과 더불어 영국 런던 지역 신문 스탠다드에서도 보도됐는데요. 디 애슬레틱의 영국 거주, 런던 거주 토트넘 담당 기자인 잭 핏부르 기자가 보도한 것과 거의 같은 내용이에요. 댄 킬패트릭, 더 스탠다드의 토트넘 담당 기자가 쓴 내용인데 두 기자 모두 이 벤 데이비스의 연장계약 발동으로 현재 팀 내 최선참인 손흥민 벤 데이비스가 다음 시즌에도 1년 더, 한 시즌 더 토트넘과 함께 한다는 뉘앙스의 기사를 쓰고 있거든요. 이 댄 킬패트릭 기자의 기사는 디애슬레틱의 기사와 상당히 흡사하고 비슷한 내용이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내용, 그리고 지금까지 나왔던 많은 보도와 조금은 다른 내용이 있는데 바로 손흥민 선수가 왜 토트넘과 긴 새로운 계약이 아닌 1년 연장 옵션 발동으로 남는 상황이 추진되고 있느냐에 관한 아주 민감한 부분입니다. 먼저 이 기사 전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토트넘은 다음 시즌에도 베테랑 수비수 벤 데이비스와 계약을 12개월 연장할 수 있는 옵션을 행사할 예정이며 데이비스의 현재 계약은 이번 시즌이 끝나면 만료되지만 토트넘은 그를 1년 더 묶어둘 수 있는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벤 데이비스가 2022년 여름에 새로운 계약을 맺었고 손흥민 선수는 그 1년 전에 새로운 계약을 맺었어요. 그 계약 기간이 모두 2025년에 끝나게 되어 있는데 이 계약이 아마도 비슷한 형태, 비슷한 계약서로 진행이 됐을 것이다. 1년 더 옵션을 구단이 발동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삽입되어 있을 것이고 아마도 이게 거의 토트넘 내부의 선수단 표준 계약서와 같은 형태로 임금이나 개인별 보너스 조항은 달라도 기본 계약의 진행 방향이나 또 연장 옵션의 방향성은 거의 비슷하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기사는 벤 데이비스에 대한 소개 내용으로 이어지는데요. 2014년 여름에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이 부임하면서 토트넘의 첫 번째 영입 선수로 토트넘에 합류했죠. 손흥민 선수보다 한 살 어린 현재 31세의 데이비스는 손흥민 선수보다 1년 먼저 합류했기 때문에 현재 토트넘 선수단의 최장수 선수입니다. 웨일스 대표팀의 주장이기도 한 데이비스는 지난주 토요일, 영국 현지 시간으로 토요일이었죠. 맨체스터 시티와의 원정 경기 4대0 승리에서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경기는 처음으로 선발 출전을 했는데 아주 뛰어난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직접 뛰어난 선수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그 이전까지는 유로파리그와 카라바오컵 등 조금은 로테이션이 가동된 대회에만 5번 선발 출전을 했었는데 이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를 통해서 벤 데이비스가 보여준 능력은 로메로와 반더벤이 꼭 부상으로 빠진 상황이 아니라도 주전 경쟁이 가능할 정도가 아니냐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아주 뛰어났거든요. 그에 대해서 유로파리그 AS 로마와의 경기를 하루 앞둔 공식 기자회견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이 관련된 보도와 더불어 벤 데이비스가 좀 큰 경기에도 출전할 수 있는 선수인데 거의 백업 자원, 후보 자원으로만 가소평가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질문까지 나왔거든요. 반더벤이나 로메로보다 더 나은 모습도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 질문에 대해서 토트넘이라는 이 축구 클럽에 대해서 진정한 열정 또 축구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벤 데이비스라는 이 선수가 토트넘 내에서 또 선수단 안팎 전체 스태프와 직원들에게 매우 존경받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조국인 웨일스 대표팀의 주장이며 그의 능력을 증명하는 것은 이미 많은 감독들, 지금까지 토트넘에 이끌어왔던 수많은 감독들이 그를 신뢰했다는 것을 드러난다. 즉 단지 우리 팀의 보결 선수가 아니라 언제든지 이렇게 주전으로 나설 수 있는 선수라고 얘기한 거예요. 주제 무리뉴, 안토니오 콘테, 그 전에 데이비스를 영입했던 마우리시오 포체티노까지 나뿐만 아니라 모든 감독들이 인정하고 신뢰하는 선수가 벤 데이비스라면서 치켜 세워진 겁니다. 그러면서 경기장 안에서도 동료 선수들에게 큰 존경심을 받는 선수라는 점에 있어서 의심의 여지가 없다. 여전히 매우 좋은 수준에서 활약을 하고 있고 또 우리 팀에서 센터백이라는 수비적인 역할에 있어서도 정말 성장했다.
본래는 벤 데이비스를 왼쪽 풀백 자원으로 조금 더 많이 중용을 해왔던 포스테코글로 감독인데 이제는 센터백 자리에서도 분명히 본인의 능력이 더 올라왔다라고 평가를 한 거예요. 그와 라도 드라고신이 뛰어난 활약을 지난 주말에 펼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 로마전도 두 선수가 센터백으로 뛸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 두 선수가 충분히 해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줬는데요. 미키 반더벤과 크리스찬 로메로가 여전히 부상으로 빠져있는 가운데 이번 로마전의 선발 출전이 확실시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새로운 계약 발동 상황은 어찌 보면은 벤 데이비스에게 더 큰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사의 맨 말미 마지막 문장에 갑자기 손흥민 선수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데요. 토트넘은 손흥민 선수가 장기 계약 연장에 서명을 하지 않는다면 12개월 연장 계약 옵션을 통해서 손흥민 선수를 머물게 할 계획이다 라고 쓴 거예요. 이 문장을 문법적으로 세밀하게 뜯어보면은 이 provided라는 표현이 붙잖아요. 스퍼스 will, 토트넘은 할 것이다. also, 또한, 트리거, 발동할 것이다. 12 months extension, 12개월 연장 옵션을 발동할 것이다. to keep 흥민선 at the club, 손흥민 선수를 클럽에 남게 하기 위해, 지키기 위해서 발동하는 것이다. 단지 손흥민 선수에게 장기 계약이 아니라 1년 연장 옵션으로만 남겨놓고 간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이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하는 것이다 라는 뉘앙스의 문장입니다. 그 뒤에 provided라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만약 어떤 상황이라면 이런 표현이죠. 만약 the South Korean, 이 한국인이 does not 사인하지 않는다면 a long-term contract extension, 장기 계약 연장에 사인하지 않는다면 in the meantime, 이 사이에, 이 기간에, 이 동안에, 즉 토트넘이 벤 데이비스의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하는 과정 안에서 이 기간 동시에 손흥민 선수가 장기 계약에 사인을 안 하면은 그에게도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얘기가 어떻게 나왔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1티어 기자라는 표현을 이제 축구 마니아들이나 해외 축구 팬 사이트나 여러 곳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1티어 기자란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처럼 이곳저곳을 떠돌면서 혹은 온라인상이나 경기장이 아닌 유럽 전역을 걸쳐서 취재하는 기자들과 달리 각 팀에 매일같이 훈련장도 가고 모든 행사를 가고 모든 경기를 취재하는 담당 기자들이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언론사들이 한국과는 다르게 굉장히 이제 축구 소식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많고 그로 인해 수많은 컨텐츠와 기사를 생산하기 때문에 각 팀마다 담당 기자가 있어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각 스포츠지에서 한 기자가 여러 팀을 담당하기도 하고, 또 어느 경우에는 스포츠지 자체에서 한 종목뿐만 아니라 정말 여러 종목을 커버하면서 거의 혼자서 모든 주요 소식을 커버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 사실 이 기자도 휴가를 가야 되니까 꼭 한 명은 아니어도 스포츠부에 3, 4명, 2, 3명, 많게 5명, 이런 정도 기사들이 있으면은 이 담당 팀을 나눠서 각기 취재를 하고 서브를 두고 이런 형태인데, 유럽의 이 큰 팀들, 작은 팀도 마찬가지예요. 그 지역의 최고의 팀일 경우에는 그 팀만 전담으로 취재하는 담당 기자가 있는 겁니다. 그 담당 기자는 기본적으로 매일같이 이 팀을 취재하기 때문에 구단의 홍보 관계자뿐 아니라 언론 담당관뿐만이 아니라 구단 내의 각종 직원, 각종 인사, 선수, 감독 모두와 막역한 사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저 역시 이 현장 취재를 열심히 할 때는 국내 K리그 팀의 담당팀이 있었고, 그 담당팀에 대해서는 매우 소상하게 소식을 알 수 있고, 만약에 어떤 소문이 돌면은 바로 구단 관계자에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취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담당 기자들은 기본적으로 공신력이 높고 정통할 수 있는데, 다만 한계가 있다는 것은 이렇게 매일같이 보고 또 살을 부대끼면서 현장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심리적으로도 아주 가까워지고, 또 나도 모르게 응원을 하게 되는 좀 한 배를 탄 것 같은 그런 심정적인 부분을 느낄 수가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팬은 아니기 때문에, 팬 미디어는 아니기 때문에 응원을 하는 팬심을 담은 기사를 쓴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찌됐거나 심리적으로 매우 가까워질 수밖에 없고, 또 이런 기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취재원과의 관계, 구단과의 관계, 이런 과정 속에서 또 구단의 정보를 좀 더 신뢰하는 경우들도 있고, 이 구단에서는 민감한 부분, 특히 이적 정보에 대해서는 이 담당 기자들에게 명확한 사실을 얘기하지 않을 경우도 있어요. 또 사실을 알리더라도 엠바고를 요청한다거나, 이것은 모른 척 해달라거나, 구단의 협상이 유리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얘기는 하되 어느 정도 이렇게 줄여서 쓴다거나 축소해서 쓴다거나 요 이름을 가려달라거나, 요렇게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자의 말이라고 무조건 다 정확한 진실이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다만 이 정보가 아예 페이크 뉴스일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믿을 만한 기자다. 그 중에서도 적중률이 또 이 담당 기자들 사이에서도 갈리잖아요. 그 갈리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조회수를 많이 내야 되고 이런 많은 콘텐츠를 통해서 회사의 수익을 내야 하는 또 기자 같은 경우에는 매번 구단에 출입하는 담당 기자라고 하더라도 소문도 보도를 하고 좀 자극적으로 쓰기도 하고 그런 상황들이 있는 것이고, BBC나 아니면 정론지 그 자체로 재정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매체 같은 경우에는 그럴 필요가 없으니 아주 확실하게 공인된, 확인된 것만 보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 공신력이 갈리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 그 기자 개인이 어떤 매체에 있다가 다른 매체로 갔을 때는 취재력은 똑같지만 그 기사가 나올 때 어느 정도 이게 확인된 기사인지, 어느 정도 성사 가능성이 높은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뭐 런던에 거주하고 있는 이 웨인 베이시 기자 같은 경우도 골닷컴의 런던 북부 지역 축구팀 편집장으로 일할 때에 비해서 지금 풋볼 인사이더에 가서 기사를 쓸 때는 조금 더 이슈가 될 만한 좀 가십성, 조금 논란이 될 수 있는 신빙성이 떨어져 보이는 뭐 이적설도 보도를 하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신력 1티어로 불리는 상당수의 구단 담당 기자들의 얘기는 구단 쪽의 소스일 가능성이 높다. 물론 구단을 취재함과 동시에 구단과 오가는 에이전트들, 또 반대되는 선수 측 에이전트들이나 다른 외부 관계자를 종합적으로 취재를 하면서 크로스 체크도 하고 또 그러면서 더 높은 공신력의 기사를 쓰는 기자들도 있지만, 그래도 이 구단 담당 기자들의 상당수의 내용은 구단 소스인 경우들이 많고, 또 하나 주목할 점이 이 기사들이 언제 어떤 형태로 나왔느냐가 중요한데, 로마와의 유로파리그 사전 기자회견 이후에 이 디애슬레틱과 스탠다드, 잭 핏브룩 기자와 댄 킬패트릭 기자의 기사, 벤 데이비스의 계약 연장 관련된 기사가 나왔다는 것은 그날 기자회견 현장에서 토트넘 구단의 관계자가 이 기자들과 따로 이야기를 나누며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오갔거나 그런 소문들을 확인해줬거나 이런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게 확인이 어느 정도 됐고 구단도 공식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는 긍정적으로 빠그러질 가능성이 없이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얘기해도 좋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겠죠. 그렇게 기사가 나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각기 다른 손흥민 선수의 상황에 대해서 보도를 했잖아요. 디애슬레틱에서는 손흥민 선수도 이 옵션을 통해서 내년에 남게 될 것이다. 이건 뭐 추정이자 예측이에요. 그렇게 된다라고 한 건 아니죠. 근데 댄 킬패트릭 기자는 여기서 하나의 살을 붙인 게, 아니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는 왜 1년 연장 옵션밖에 안 하는 건가요? 라고 따로 이제 확인을 해봤을 수 있겠죠. 그 과정에서 구단 측 관계자는 아니 우리도 장기 계약을 하고 싶지. 근데 손흥민 선수가 이 장기 계약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유보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일단 계속해서 미룬다면은 손흥민 선수가 그냥 FA로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되니까 연장 옵션 발동해 놓고 그 다음에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즉 구단이 손흥민 선수에게 장기 계약을 제시하지 않은 게 아니라, 물론 손흥민 선수는 아직 어떤 말도 들은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또 리버풀의 살라 선수처럼 계약이 안 오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불평한다거나 실망했다거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구단도 손흥민 선수도 급히 이 장기 계약을 서둘러 가야 할 생각은 아니다. 그럴 상황도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것은 손흥민 선수가 원할 수 있는 새로운 장기 계약에서의 연봉, 토트넘의 예산, 그리고 토트넘의 다음 시즌 행보, 저희가 언제나 이야기를 드리지만 다음 시즌에 토트넘이 챔피언스 리그에 나갈 수 있느냐 못 나가느냐에 따라서 구단의 선수단 운영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구단의 전체 예산이 달라지기 때문이고, 또 올 시즌 토트넘이 우승컵을 들 수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도, 그럴 수 있는 전력을 보여주느냐 아니냐에 따라서도 손흥민 선수가 자신의 얼마 남지 않은 전성기 기량을 어떻게 좀 커리어를 보낼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손흥민 선수도 뭐 토트넘도 그 챔피언스리그 진출협의 윤곽이 드러날 때까지는 굳이 이 계약서에, 새로운 계약서에 사인을 할 필요는 없다. 댄 킬패트릭 기자가 말씀드린 이 공신력이 높고 취재력이 높고 구단 관계자가 어느 정도 민감한 정보도 전해도 될 정도의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 기자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는다면 손흥민 선수가 더 많이 토트넘에서의 미래를 생각하고 있다. 오히려 토트넘은 손흥민 선수를 장기적으로 잡아두고 더 긴 계약을 제시하고 싶었고, 실제로 그에 대해서 지난 시즌 전반기에는 꽤 밀도 있는 이야기가 진행되다 보니까 보도까지 나왔었는데,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결국 챔피언스리그에 못 나가고 아쉬움을 느끼고 또 올 시즌에 들어와서도 손흥민 선수가 원하는 메이저 트로피를 들 수 있는 그런 전력 구성이 될 수 있는지, 또 챔피언스리그에 단순히 나가는 것만이 아니라 나가서 우승까지 할 수 있는 전력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표가 크게 달려 있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 측에서 오히려 이 판단을 유보하면서 미루고 있는 그런 상황일 수 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 토트넘도 굳이 이렇게 기존 계약이 남아있을 때 새로 연장 계약을 체결하면 소급 적용해서 상향된 연봉을 바로 지금부터뿐 아니라 지나간 회계분기 올 시즌 1년의 계약에도 엎어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또 돈을 추가적으로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본인들도 기다리면서 그럼 일단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해놓고 FA로만 못 나가게 해놓자. 그리고 올 시즌이 끝났을 때 결국 손흥민 선수가 떠나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내린다면 우리는 그 1년 연장 옵션 발동한 것으로 이적료를 어느 정도 챙기고 손흥민 선수가 원하는 대로 보내주긴 주되 무리하게 이적료를 요구하진 않고 원만하게 협의를 해주되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이적료는 챙기자. 이런 상황이 실제로 배후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손흥민 선수가 꼭 토트넘을 떠나겠다, 남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 명확하게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 같아요. 말씀드린 대로 올 시즌이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올 시즌의 목표에만 온전히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중요한 것은 올 시즌에 우승 트로피를 꼭 들어올리는 것. 토트넘의 주장으로서 본인이 들어올리는 것이고 또 리그 성적이든 혹은 유로파리그 우승으로든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얻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승컵을 들어올린다는 것 자체가 토너먼트 무대에서 또 우승이라는 경험을 하고 나서 그를 통한 또 전력 봉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챔피언스리그도 우승을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팀에 가서 챔피언스리그 우승에 도전하는 상황이 될 경우 토트넘에서 보다는 손흥민 선수가 주도적인 역할, 주인공과 같은 역할, 또 주장으로서 나설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얻어놓고 나면 그때 나에게 또 올 수 있는 제안들, 또 내가 가는 팀의 상황들, 그리고 이 챔피언스리그에서의 우승 가능성, 이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겠죠. 이런 정도 고민을 하려면 최소한 내년 3월쯤은 지나봐야 토트넘의 리그 순위라든지 유로파리그에서의 우승 가능성이라든지 여러 요인들이 결정이 되겠죠. 카라바오컵 우승이나 FA컵 우승은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챔스에 못 나가는 상황이 된다면 결국 손흥민 선수는 내년 여름에 이적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요. 토트넘에 남는 옵션을 고민이라도 하려면 저는 다음 시즌에 무조건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얻어놓고 그 챔피언스리그의 우승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어느 정도의 희망은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도 이 협의와 결정을 미뤄두려고 하는 것이고 토트넘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미뤄둔 결정을 서둘러서 빨리 협상을 급진전하지 않고 1년 연장 옵션을 통해서 조금은 이제 여유를 만들어 놓고 기다려보겠다. 올 시즌을 치러보겠다. 이렇게 상황을 정리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이 1년 연장 옵션에 관련돼서 취재했던 영국에서 실제로 거주하면서 축구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관계자는 레비 회장이 그렇게 비즈니스 매너가 없지 않다.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도 존중하고 있고 한국 시장에 대해서도 큰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무례하게 일방적으로 손흥민 선수의 계약을 좌지우지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구단 주도 발동 옵션이 가능해도 상식선에서 진행을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은 결국에는 손흥민 선수가 1년 연장 옵션을 통해서 1년만 남는다. 이런 상황이 안 될 거라고 또 얘기하고 그걸 원치 않는다고 얘기한 것은 손흥민 선수의 생각은 단연간 더 토트넘에 남거나 아니면 이적이다. 이 두 가지의 생각만 갖고 있다는 것이고 이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려면 올 시즌이 어느 정도 매듭이 지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능성을 또 하나 볼 수 있는 경기가 바로 내일 새벽에 열리는데요. 11월 29일 이달의 마지막 경기 금요일 새벽 5시 AS 로마와 유로파리그 5차전 경기입니다.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순위 경쟁을 통해서도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노릴 수 있고 노려야 하고 리그 5위로도 나갈 가능성이 아직은 있기 때문에 12월 1일 풀럼과의 경기부터 본머스 원정 첼시전까지 이 세 경기의 결과도 당연히 중요할 텐데요. 과연 어떤 결과 또 어떤 선택이 손흥민 선수 앞에 주어지게 될지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손흥민 선수에 대한 모든 소식, 현지의 독점 보도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팩트체크, 그리고 한준TV가 직접 취재한 독점 정보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실시간 소통 방송 입중계까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준TV의 큰 힘이 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